중국 문자의 이해, 서예에 대하여.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서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광군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의 제7주차 제1한 강의입니다. 본 시간에는 중국 문자의 활용 측면인데요. 세계의 어느 문자도 그게 어떤 예술적 가치로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중국 문자의 한자는 시각 예술로서 활용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시간에는 예술로서 승화된 서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즉 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조형예술로서 그 이유는 한자는 상형 문자의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붓과 먹, 종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글씨는 그 자체가 아주 조형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 문화권 안에서는 일찍이 한자를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줄고 삼아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 한글도 물론 독특한 그 문자 예술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일본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볼 글자로서는 500 상형 글자 중에 광에서 군에 이르는 상형 글자들을 한번 같이 학습할 것입니다. 서예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예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서예 그 주된 대상은 한자를 매개로 합니다. 즉 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작된 조형예술입니다. 그 이유는 한자는 상형 문자의 원형을 지녀왔기 때문이죠. 즉 한자가 처음 문자로서 시작됐을 때는 어떤 형태에 대한 이미지, 이걸 특징화해서 부호화시킨 것에 근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형 문자의 어떤 원형에 대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작되었고요. 그러한 것을 붓과 먹, 종이란 매개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글씨는 그 자체가 뛰어난 조형미를 지니고 있게 됩니다. 한자 문화권 안에서는 따라서 일찍이 한자를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삼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훗날 우리 한글의 창제 이후에 한글도 물론 조형 시각 예술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일본의 문자인 가나 문자도 마찬가지 그 영역에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예는 과연 무엇인가? 서예란 점과 선, 획의 형태, 그리고 필압, 붓을 누르는 그 색이죠. 필압의 강약과 경중, 가볍고 무거움,
그리고 운필, 붓의 그 운행 속도죠. 천천히 함과 빠름, 그리고 먹의 농담, 지나고 지나지 않음, 그리고 문자 상호 간의 균형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그 조형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점과 선의 구성과 균형에 따라 이 공간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필순에 따른 운필의 강약으로 또한 율동미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죠. 먹은 검정색이지만 진하고 담백함, 농담, 그리고 윤갈, 윤택함과 거침, 그리고 선염, 그리고 비백, 흘겼을 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그 비백 등이 운필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안에 보이는 글씨 중에 하나는 초서로 쓴 것이고요. 하나는 정갈한 해서, 약간의 해서, 행서풍이 섞인 해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서해란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명칭입니다. 즉 붓, 먹, 종이를 매개로 해서 거기에 한자를 나타내는 하나의 조형 미술 시각 예술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서예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그걸 서법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 달리 그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서예란 말은 사실은 서법 예술의 준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 쓰는 서도란 말은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규정 지을 때 도를 많이 붙입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차도요, 뭐 운동할 때 유도, 뭐 검도 이러한 것들, 스포츠라든가 일단 예술 활동, 어떤 취미 활동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도를 붙이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즉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규율 있게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네요. 예술적 측면에서 서예는 수많은 유파를 형성합니다. 후대 전승과 창조를 통하여 발전해왔죠. 시대적 특성에 따라 서예의 또한 품격이 다릅니다. 각각 시대마다 뛰어난 서예가들 그 이름을 따서 그 사람들의 그 서풍, 서체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대략 한 3천여 년 전에 3천여 년 전의 문자인 각골문을 비롯해서 춘추 전국시대 및 서진 동진 이래의 진적들이 많은 글씨를 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출토되었죠. 방송 이후에 즉 종이에 쓴 문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필체, 필법을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군 글자. 그러면 500실용 한자 중에 광에서 군에 이르는 글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발달한 말을 뜻한 광자입니다. 빛광자죠. 즉 이 글자는 불화, 불을 나타내는 것과 사람을 뜻하는 불과 사람, 즉 사람이 횃불을 들고 밝게 비치고 있다는 것에서 발달한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물론 뜻이 밝다고요. 그래서 음은 광, 중국어 발음도 꽝이라고 합니다. 꽝 일성이고요. 갑골문 금문의 형태를 보면
밑에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물론 해서에서 마찬가지, 소전 마찬가지. 그리고 위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 그것은 바로 횃불입니다. 즉 사람이 횃불을 들고 밝게 비추고 있는 것에서 밝다의 뜻이 나왔다. 뜻과 뜻이 만난 글자, 회의 글자이죠. 거기 성어를 보면 광명정대란 말이 있습니다. 즉 언행이 떳떳하고 빛나고 밝다란 얘기죠. 바르고 크다. 정당함을 뜻할 때 광명정대하다란 표현을 씁니다. 즉 그 언행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음을 말할 때 광명정대하다는 뜻을 말을 쓸 수가 있죠. 다음은 넓다란 뜻을 가진 광자입니다. 이 글자는 언더검, 지범 뜻을 나타낸 것과 황자, 누루황, 누렇다, 노랗다의 뜻을 가진 황자가 만난 글자로서 즉 뜻과 음이 만난 글자죠. 누런 땅이 높고 넓은 집에 지범자 높고 넓은 집에 집이란 뜻에서 넓다란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누른 땅, 황은 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범자 이게 뜻을 나타냅니다. 넓은 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뜻과 음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뜻은 넓다, 음은 광, 병음은 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빛광자, 요 넓을 광자, 경기도 광주는 이 광주라고 하고요. 저 경상도, 전라도 광주는 빛광자를 씁니다. 빛거울이죠. 그래서, 이 삼성은, 중국어의 삼성은 예전에 거성으로서 좀 우리 발음으로서는 길게 하는 발음이고요. 앞에 배운 빛광자는 일성으로서 예전에 평성입니다. 예전에 어른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경기도 광주는 광주라고 했고요. 전라도 광주는 광주라고 했습니다. 음의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어에서 말하는 예전에 성조대로 부르면 음의 길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다리교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를 뜻하는 뜻을 나타내는 나무와 음을 나타내는 교. 근데 음에도 뜻이 담겨 있죠. 높다란 뜻을 담겨 있죠. 높은 곳에 나무를 걸쳐 놓은 것. 그래서 사람이 다니게 하는 다리를 뜻하죠. 높은 곳에 나무를 걸쳐 놓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 그래서 뜻은 다리. 음은 교. 그리고 중국어 발음으로서는 차오라고 하고요. 주된 의미가 나무에서 왔죠. 따라서 이 글자는 나무 목자가 부수가 되겠네요.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이고요. 다음 글자는 가르치다 뜻을 가진 가르칠 교자입니다. 요 글자를 본다면, 즉, 음을 나타내는 부분과, 치다란 뜻, 휘초리로 때려서 바로 잡는다는 뜻, 칠복자가 있죠? 즉, 휘초리로 때려서 가르쳐 배우게 한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뜻은 가르치다, 음은 교, 병음은 쩌오라고 하죠. 부수는 여기서 칠복자의 뜻에 주된 뜻이 있죠. 칠복자의 주된 의미는 뭡니까? 휘초리로 사람을 때리는 건데요. 이게 어떤 싸울 때, 전쟁에서 때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언행을 바로잡고자 할 때 휘초리를 들고 있는 휘초리로 때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음을 나타내는 부분과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 즉 형성 글자입니다. 예. 거기에 성어를 보십시다. 교학상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교, 가르치고, 학, 배움이, 상, 서로, 장, 길게 하다, 진보시키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자신의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뜻이 바로 이 교학상장입니다. 각골문, 금문, 소전의 형태 크게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회초리로 사람이 어떤 것을 잘 알아듣게끔 쳐서 깨우쳐줌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부수는 따라서 칠복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이 글자도 뜻을 나타내는 나무, 그리고 음을 나타내는 교, 사길 교자죠. 즉 구부러진 나무를 교자, 이게 어긋지다, 어긋매다, 엇걸어, 매어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즉 나무가 굽은 것을 엇걸려서 펴지게 하는 것.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면 혹은 우리가 분재원에 가면 나무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려고 엇걸어 놓은 것들을 혹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즉 구부러진 나무를 어떤 것으로 엇걸어 메워서 바로잡는다라는 뜻이 나왔다. 그래서 의미는 바로잡다. 음은 교이고요. 병음은 지아오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발음이 학교 교자인 샤오란 발음도 있습니다. 주된 뜻은 나무에서 왔다. 따라서 부수는 나무 목자입니다. 이 글자는 뜻과 소리가 만난 글자, 형성 글자입니다. 거기에 단어를 보면 교열이란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즉 문서나 원고의 내용을 검열해서 교정함을 나타낼 때 교열이란 표현을 씁니다. 다음 글자는 사길 교자입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갑골문과 금문의 형태를 보면 그 의미를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형 문자로서 두 다리를 꽈서 두 다리를 비껴서 서 있는 모양, 두 다리가 꼬여 있다, 어긋져 있다, 거기에서 사귀다, 서로 이런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갑골문 금문 보세요. 그 두 다리가 서로 어긋져서 서로 꽈져 있는 상태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이 사귀다, 음은 교, 병음은 짜오라고 합니다. 상형 글자이고요. 이 글자는 형태상 위의 부분, 그게 그것을 가지고 부수를 삼았네요. 다음은 구할 구자입니다. 음을 나타낸 구자와 이것도 구하다, 요구하다 이 구자죠.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칠복자죠. 즉 칠복자의 주된 뜻이 있겠네요. 즉 역경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구해준다라는 뜻에서 이 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 글자는 음을 나타내는 구자와 뜻을 나타내는 칠복자가 이루어졌는데 음을 나타내는 구자 속에도 사람을 이끌어내어준다라는 뜻이 숨어있죠. 형성 글자의 많은 부분들이 음을 나타내는 부분조차도 뜻을 담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번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이 구원하다. 음은 구, 병음은 지우고요. 주된 의미도 마찬가지.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 사람을 바로잡는 것, 그 칠복에서 왔죠. 그래서 부스는 칠복이 부스입니다. 금문, 각골문은 글자가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요. 금문, 소전, 예에서 그 흐름을 보면 우리 글자 자형의 원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갖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요. 구자, 거기에 받들공자,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것, 구자가 아니라 조개 패자, 받들공자가 결합된 글자죠. 즉, 조개 패자는 뭐죠? 예전에는 돈의 가치를 지녔던 보화, 재물, 이런 것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재물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다. 거기에서 의미가 나왔는데요. 즉, 두 손으로 돈을 받들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는 것에서 갖추다, 구비되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갖추다, 음은 구, 중국어 발음은 지우라고 합니다. 부수는 여기에서 편의상 그 아래에 8팔자가 부수입니다. 부수가 매번 부수가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 다만 편의를 위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부수는 가장 좋은 것은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부수로 삼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수는 결국은 문자를 분류하고자 하는 수단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트, 정리 필요성이 편의성 때문에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형체를 통해서 이 형체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그 글자는 뜻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회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옛 구자입니다. 즉, 부엉이를 나타내는 것과 음을 나타내는 구자. 구자. 즉, 머리에 뿔같이 털이 솟고, 구자가 절구통이죠. 절구통 같은 몸뚱이를 가진 부엉이를 뜻한다. 그래서 부엉이는 어때요? 밤에만 활동하다가 가끔 나타내죠. 그래서 의미 같은 오래되다의 뜻을 빌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타난다의 오래 구자, 거기에 음만을 빌려왔다고 합니다. 오래되다의 뜻을 빌려왔다고 합니다. 밤에 나타나는 부엉이. 뜻은 옛 구자, 옛이고요. 그리고 음은 구, 중국어 발음은 지우입니다. 절구구자, 절구통을 나타내는 그 구자가 부수 역할을 합니다. 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글자는 어때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합쳐졌죠. 이런 글자를 우리는 형성 글자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육서 중에. 다음 글자는 공구자입니다. 이 글자도 뜻을 나타내는 구슬옷과 임금왕자인데 임금왕자가 아니라 사실은 구슬옷과 임금왕자 같은 형태지만 낱글자로 쓰일 때는 어때요? 구분을 달리하기 위해서 구슬옥자에는 점을 하나 찍었는데요. 한자 속에 구슬왕자, 임금왕자
라고 쓰인 것들은 사실은 그게 임금왕이 아니라 대부분 구수록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본래 모양인 구수를 깬 모양, 즉 임금왕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임금왕, 즉 구수록과 음을 나타내는 구, 즉 옥을 구하여 갈고 닦아 공처럼 둥글게 한다 해서 공, 둥글다의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뜻은 둥근 옥에서 나왔고요. 음은 구에서 나왔습니다. 옥을 구해서 갈고 닦아 옥 자체도 둥글죠. 둥글지는 않죠. 하지만 옥이 상징하는 건 우리가 주로 구슬, 옥에 낀 구슬 때문에 둥근 것들이 대부분 가공한 것들은 둥급니다. 그래서 갈고 닦아서 공처럼 둥글게 한다. 그래서 공 혹은 둥글다 뜻이 나왔다. 그래서 뜻은 공, 음은 구, 병음은 치오, 부수는 구술입니다. 구수록. 이 글자도 음과 뜻이 만난 글자, 형성 글자이죠. 전력투구란 말 있죠. 즉 어떤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임. 즉 투수가 타자를 상대로 모든 힘을 다하여 투구, 온 힘을 다하여 투구, 공을 던지는 것, 전력투구란 표현이죠. 서전, 금문하고 각골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전, 예서, 해서 비슷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할 구자입니다. 구분할 구자입니다. 즉 어떤 지역을 뜻하는 부분과 또한 각각의 물건을 뜻하는 것이 합해져서 숨겨두다는 것에서 작은 공간 혹은 구역의 뜻이 나왔다. 감출해 물건품, 즉 여러 물건을 구분하여 숨겨둔다. 물건을 품자, 물건을 구분해서 숨겨둔다. 란 것에서 작은 공간 혹은 구역 뜻이 나왔다. 뜻은 구분하다. 음은 구, 병음은 취라고 합니다. 각골문의 형태, 오늘날 글자 니은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각골문, 금문, 소전, 에서 비슷한 형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을 나타내는 아홉 구자입니다. 열의 가로획의 오른편을 밑으로 약간 처지게 해서 열에서 하나가 적은, 열에서 하나가 빠진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홉을 가르치게 되었다. 뜻은 아홉, 음은 구, 병음은 지요. 이러한 글자, 어떤 부호로서 어떤 개념을 나타낼 때 그러한 글자는 육서 중에 지사라고 하죠. 이 글자의 부수는 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탄국, 척자와 그 다음에 입구자가 만난 글자로서, 뜻이 만난 글자로서, 척은 차죠. 길이를 재는 차. 차로 잰 듯이 구역. 사실 여기서는 구역을 나눈다 해서 한정하다의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뜻은 판, 음은 국, 병음은 지요, 쥐라고 하고요. 부수는 차척자가 부수고요. 뜻과 뜻이 만난 글자, 회의 글자입니다. 나라국자입니다. 애울우자, 위에다가 혹자가 들어가 있네요. 즉 영토 안에서 무기를 들고 국민과 함께 지키는 나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나라, 음은 구, 그래서 구어, 병음은 이 글자도 뜻이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 회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쌀포자 뜻과 술의 거자 뜻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회 글자로서 전차를 중심으로 에워싼 군사를 뜻한다. 즉 전차를 중심으로 에워싼 군사. 그래서 거기에서 군대, 군사란 뜻이 나왔고요. 음은 군, 중국어 발음은 쥔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주된 무기, 주된 수단, 수레가 여기서 부수가 되겠네요. 물론 뜻과 뜻이 만난 글자로서 회의 글자에 속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예에 대하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